안녕하십니까. 매의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중국이 홍콩의 선거제를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이런 기조로 출마자 자격을 직접 심사하는 방식으로 이번에 전면 개편했는데요. 그 후로 19일 처음으로 입법회, 그러니까 의회 선거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에서 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30.2%가 나왔습니다. 홍콩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전날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10시 반까지 진행된 입법회 선거에 전체 유권자 447만 2,863명 가운데서 총 135만 680명이 참여를 해서 투표율이 30.2%로 집계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투표율은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 역대 입법회 선거 최저 투표율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일 이런 투표율은 홍콩 역사상 30년 만에 가장 낮은 기록이라고 그러면서 39.1%라고 기록된 1991년, 43.57%로 공시 집계된 2000년의 투표율보다 더 낮았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이 관심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선거법 이전에 직전 입법회 선거 투표율에 비해서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 민주적으로 치렀던 그 선거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 것인가, 바로 이 포인트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9월 입법회 선거의 투표율은 약 220만 명이 표를 행사해서 투표율이 58.29%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투표에 홍콩 정부는 물론이고 중국 정부의 홍콩 책임자까지 나서가지고 투표를 독려를 하고 또 선거일 하루 내내 대중교통을 무료로 운행하면서 투표 참여를 장려를 했죠. 또 코로나19 격리 정책 때문에 투표권 행사에 제약이 따르는 중국 본토 거주 홍콩인들을 위해서 사상 처음으로 중국과 접경지대에 투표소도 설치를 했습니다. 더불어 사상 처음으로 선거 전날에는 홍콩 정부 당국의 직접 입법회 선거는 당신과 홍콩의 미래에 중요하다 그러면서 부디 19일 투표소에서 투표해달라라고 촉구하는 단체 문자까지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당국은 동시에 투표 방해라든지 무효표 동료 행위를 할 경우에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만 홍콩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것이라고 누차 경고를 하면서 관련 혐의로 10명을 체포하고 2명을 기소했습니다. 심지어 네이션로 같은 해외에 머물고 있는 민주운동가 7명이 투표 포기를 종용했다는 이유로 이 선거 방해 혐의를 씌워가지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불러오지는 못하면서 이 투표율이 거의 절반으로 떨어지는 결과를 낳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 홍콩 정부 당국의 엄포에도 투표 보이콧 운동은 강렬하게 번져갔습니다. 홍콩 당국이 선거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민주적 활동가 써니청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진정한 민주주의 지지자들은 이번 선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정권의 공범자이고 중국 공산당의 거짓 평화 곽본의 일부가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한 영국의 본부를 둔 홍콩 민주단체 홍콩워치는 홍콩의 주요 민주진영 정치인과 활동가들이 구속된 상황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이번 선거에 출마했어야 하는 후보들이라 하는 의미로 내 후보를 석방하라, 이런 해시태그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홍콩워치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반대파가 부지한 오늘 입법회 선거는 사기다,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이날 투표를 하던 인근 지역에서도 이 야당인 사회민주연선 소속 일부 당원이 강요받은 침묵, 양심에 따라 투표하라 라는 배너를 들고 시위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투표율 저하는 이미 예견이 됐습니다. 중국이 지난 3월 말 이 홍콩 선거제를 개편한 후에 범민주 진영에서 자격심사위원회 설치와 직선출 의석수 축소 등에 반발해가지고 아무도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홍콩 제1야당인 민주당이 입법회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은 1997년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래서 파장은 아주 컸습니다.
홍콩의 야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요 민주진영 인사들이 대부분 2019년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가지고 기소가 됐거나 실형을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가 출마를 희망해도 정부 관리들로 꾸려진 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번 선거 출마를 완전 포기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율은 홍콩의 민주진영에게도 그렇고 또 홍콩을 바라보는 세계인들에게도 관심의 초점이었습니다. 이미 해외로 도피한 민주운동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거제 개편에 항의해가지고 투표 보이콧과 백지 투표 운동이 벌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홍콩 내의 민주진영 지지자들은 투표장에 나가질 않았습니다. 이렇게 투표율이 낮으니까 중국 정부와 홍콩 당국은 크게 당황하는 짓입니다. 친중 정당인 신민당의 레지나입 주석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상황이 매우 안 좋았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는 대신 무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갔다. 모든 대중교통이 10,000원이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의하면 실제로 많은 이들이 무료 승차를 즐기면서 이날 지하철은 미어터졌고 일부 역에서는 인파 통제를 위해서 출구들을 시차를 두고 닫아야 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홍콩 전역의 투표소에는 사람들이 적었지만 그 외 다른 지역은 축제 분위기 속에서 버스와 지하철 무료 승차를 즐기는 사람들로 넘쳐났다라고 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나타난 지극히 낮은 투표율을 홍콩 당국이나 중국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홍콩 명보는 이번 선거 투표율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앞으로의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이 투표율이 낮을 것을 이미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입법회 선거 투표율이 낮게 나온다면 그만큼 대중이 정부의 행정에 그 다음 이야기 들어보세요. 만족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낮은 게 오히려 만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명보는 민주진영 지지자들은 낮은 투표율이 홍콩 선거제와 당국에 대한 불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한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도 이달 초에 선거 보이콧이나 백지 투표는 홍콩인들이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마지막 수단 중 하나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홍콩 정부가 이 월스트리트저널에 강력하게 항의한 일도 있었습니다. 케네스 찬 홍콩 침례대 부교수도 홍콩 명보에 투표율이 역대 최저인 30%에 불과한 것은 이번 총선의 공신력과 입법회의 정통성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당연한 지적이죠. 이렇게 지극히 낮은 투표율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 당국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자신들이 뜻하는 바대로 밀고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홍콩 명보의 측이 그렇습니다. 명보는 중국 정부는 낮은 투표율에 이미 심적으로 준비되어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홍콩 선거 보이콧은 투표율만 끌어내릴 뿐 정치적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고 홍콩의 선거제 개편을 잘한 일로 평가하는 중국 정부는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런 홍콩 명보의 전망대로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투표일 당일 저녁 논평에서 오후 5시 30분 현재 100만 명 이상이 투표를 한 것은 홍콩 선거를 파괴하려는 외세의 거짓말과 모략을 부셔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투표율은 새로운 입법회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반영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의도적으로 투표에 참여한 100만 명만 강조를 했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300만 명 이상의 유권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억지 춘향식 해석을 가한 거죠. 또한 관영 황구시보도 20일 영문판 글로벌 타임스하고 공동 사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홍콩 특별행정구 제7대 의회 선거가 성공적으로 거행됐다 그러면서 홍콩 국가보안법과 새로운 선거제도가 홍콩 민주주의 방향을 가리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과정에 애국심을 주입한 것은 홍콩을 잘 다스리고 700만 홍콩인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참 대단한 정신승리입니다. 캐리람 홍콩 행정장관도 투표 마감 후 성명을 통해서 130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오늘 표를 행사한 것에 진심으로 감사한다 그러면서 그들의 표는
입법회 의원 선출뿐만 아니라 개선된 선거제에 대한 지지를 보여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 같은 개념의 발언을 한 겁니다. 이같이 홍콩 시민들은 투표 거부로 홍콩의 중국화에 저항을 했습니다만은 이 중국과 홍콩 당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콩의 민주정신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기 위한 공산화 작업을 예정대로 진행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선거 결과도 중국의 각본대로 나왔습니다. 친중 정당의 일당 독재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이 직접 뽑는 지역구 의원은 20명이고 관련 업계 간접 선거로 뽑는 직능대표 의원도 30명입니다. 그리고 선거인단, 선거위원회가 뽑는 의원 40명, 이렇게 총 90명의 의원을 뽑았는데 90명 전원이 친중 진영 후보들이 당선됐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일 잠정 집계 결과 10개 지역구에 출마한 중도 성향 혹은 친정부 진영이 아닌 후보 11명 전원이 큰 표차로 패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선거제 정비로 개편된 입법회의 전체 90명이 모두 친정부 진영 후보 차지가 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당 독재가 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중국의 홍콩 민주주의 말살을 위한 작업은 왜곡된 민주주의 단어로 포장해가지고 더욱더 강력하게 펼쳐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홍콩의 선거 다음 날인 20일 중국 공무원 신문 판공실은 일국 양제 체제 하에서 홍콩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총 26,738자 분량의 백서를 냈습니다. 여기서 영국 통치 시기에 대해서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한 다음에 중국은 홍콩에 대한 주권을 회복한 뒤 일국 양제 방침을 시행하고 홍콩의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했으며 끊임없는 발전과 보완을 거쳤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백서는 이어서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주도 아래 국가 안전을 지키는 법률을 마련하고 선거 제도를 보완해서 애국자가 다스리는 홍콩 원칙을 확고히 실현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아울러 이런 조치는 홍콩의 정세를 혼란에서 질서로 전환했고 홍콩의 민주주의 발전을 다시 정확한 궤도로 돌아가도록 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중국이 스스로 민주주의의 완성을 보였다는 홍콩의 이번 선거를 세계인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거죠. 여러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중국의 시진핑 정권이 자신들이 하는 민주주의 방식이 세계 최고라고 우기는 것을 보면서 중국이 얼마나 우둔하고 어리석은 나라인지 다시금 깨우쳐 주었다 한다 그러면 이 홍콩이 이번 일당 독재를 위한 강압적 선거를 두고 민주주의 발전이라고 우기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금 중국의 민낯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할수록 중국은 더욱 고립될 것이고 스스로 주계장막으로 들어가는 우를 범할 뿐일 것입니다. 그런 중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미 다 예견이 됩니다만은 지금 중국의 지도자들만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의 중국입니다. 와이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